안녕하십니까. 건설 로무 카페 매니저 사무장 전성훈입니다. 오늘은 일용근로자 연금조사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질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국민연금에서 우편이 왔습니다. 첫 장에는 사업장 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에 대한 내용이고, 두 번째 장에는 일용근로자 확인 대상이라고 일용직 신고했던 분들 13명 정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가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. 자, 보통 국민연금에서 조사가 나오면은 한 3장 정도 되는, 3장에서 뭐 근로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을 수는 있겠죠. 큰 틀에서 한 3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, 첫 번째 장은 가입 신고에 대한 안내문.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해줘야 된다. 예를 들면 8일 이상 또는 2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가입 신고를 해야 된다는 안내문이고, 두 번째 장은 그 사람들 중에,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 연금보험이 가입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목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부 근로자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, 전체 근로자를 다 추려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장에는 그 근로자들을 자격 취득 신고를 해달라는 자격 취득 신고서가 보통은 같이 동봉되어 있죠. 그러면 간혹 이런 질문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우리는 연금보험 가입 대상자가 없어서 가입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조사가 나오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. 8일 적용 현장입니다. 8일 이상,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시, 현장에서 근로시 연금 가입 대상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7일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나오냐,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20일도 마찬가지죠. 20일 현장도. 자, 조사 기준을 한번 볼게요. 연금조사, 연금공단의 조사 기준은 세무신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무슨 말이냐,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현장, B 현장, C 현장을 7일 일을 했다고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. 20일 현장도 마찬가지예요. 19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현장별 7일 일하면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죠? 보통 A, B, C 현장을 전부 A 현장 7일, B 현장 7일, C 현장 7일이라고 세무신고를 하지를 않아요. 깡그리 모아서 37에 20일, 21일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는 그 21일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근로자는 21일을 일을 했는데 왜 연금 가입이 안 돼 있냐? 그래서 안내문이 나가는 겁니다. 조사에 대한 안내문. 그런데 이 안내문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7일 일했는지, 한 현장에 21일을 일했는지 연금공단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 소명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연금에선 직권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에 대한 대응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첫 번째, 받은 우편물에 보면 비고란이 있어요. 근로자 오른쪽 편에 보면 비고란이 있는데, 그 비고란에다가 건설 현장에서 8일 미만 근로하신 일용직 근로자이십니다 라고 체크를 한 다음에 맨 밑에 날인해서 다시 팩스로 보내는 거죠. 이건 말 그대로 저희 쪽 주장을 소명하는 방식인데, 예전에는 이러한 형식으로만 해도 거의 한 70-80%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. 보통이.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공단들이 사실은 요즘 들어서는 연금공단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할 거예요. 하지만 이 1번의 대응 방법이 연금공단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. 그렇기 때문에 꼭 첫 번째 대응 방법을 사용하시고,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면은 두 번째 이제 대응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,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신고한 자료들이 있죠. 현장별로 7일씩 근로대역 신고를 했다 또는 19일씩 근로대역 신고했다는 그 자료들을 공단에다 제출을 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소명을 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, 보통 근로계약서를 제출 요구하는 연금공단들이 있어요. 연금공단들은 각 지사마다, 각 담당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,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, 연금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.
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조사는 각 지사마다 각 담당자마다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대응법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추가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연금에 대한 어떤 조사 기준과 어떤 원리 원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, 그리고 조사 징수, 직권으로 이 징수를 하겠다 하면은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불필요한 징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연금조사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